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하승균입니다. 오늘은 2015년 시흥시 정왕동에 있던 시화호 방조제에서 발견된 토막살인 사건, 그리고 파주에서 있었던 공무원에 의한 자기 부인 토막살인 사건, 두 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2015년 4월 5일 시흥시 정화동 시화 방조제 오이도 선착장이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. 거기에 놀러왔던 여행객 한 사람이 바닷가에 웬 사람 몸뚱이로 보이는 물체가 떠다닌다라는 신고를 해서 즉시 출동한 경찰이 이를 인양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과연 여자로 보이는 팔과 다리, 목이 없는 몸통의 시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즉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. 이 시체 발견된 시간이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나머지 사체 이 수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4월 6일 도경에 보고하고 수사본부를 확대하고 또 국가수에 인양된 그 사체를 감식을 의뢰합니다. 그 감식 결과 50대의 아시아계 여자로 혈액형은 O형, 복부에는 맹장 수술 자국 등 신체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 4월 6일부터 약 700여 명을 동원한 경찰은 인근을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는 한편 말씀드린 대로 신체 부위에 맹장 수술 자국이 있다는 걸 참고로 경기도 일원의 각 병원에 맹장 수술한 환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. 뿐만 아니라 실종 신고와 미귀가자들에 대한 그 수사도 병행하게 이릅니다. 그런데 4월 6일 아침에 어느 시민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접수가 됩니다. 즉 5일이죠. 8시 반쯤에서 시화지구 사업 공원 주차장 근처에서 웬 가발로 보이는 머리통이 돌아다니는 걸 봤다. 그래서 경찰은 신고 내용대로 그 공원 일대를 수색한 결과 가발이 아니라 여자의 긴 머리를 가진 여자의 머리였습니다. 그래서 국가수에 의뢰해서 그 머리의 부분과 몸통, 그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같은 사람이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되죠. 그래야 수사는 좀 활기가 띄워집니다. 4월 7일 근처를 수색해둔 경찰은 멀지 않은 곳에서 비닐봉지 분산해서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 그 비닐봉지 속에는 시신의 양 손목과 발목 등을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행히도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부패가 아니 되어 있고 그래서 지문 채취를 한 결과 지문 채취에 성공합니다. 그 확인 결과 그 시신의 주인공은 2013년 8월에 조선족으로서의 입국한 한모 씨 42살로 확인됐습니다. 그는 입국 당시에 법무부에 지문 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입국 신고서에는 가족사항으로서 남편 이름과 가족 등이 게재되어 있었고 한편 그녀가 사용하던 핸드폰은 남편 김하이르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수사는 급 피치가 올려지고 활기를 띄우게 됩니다. 그러나 정작 이 가족상에 기재된 남편의 주소가 이미 다른 데로 옮겨져 가지고 수십 명의 수사관을 동원해서 그 뒤를 쫓고 또 안산 지역의 조선족들이 다량 거주하는 지역에 형사들을 보내서 김하이르 소재와 그 신원을 주변 사람들을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. 결국 사건 시체 발견 3일 만인 4월 8일 10시경 김하이르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. 경찰은 그 김하이르 주소지가 되어 있는 곳을
포위하고 잠복하던 끝에 마침 김하일로 보이는 인상 특징을 가진 자가 그 집에서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. 일단 체포하지 않고 뒤를 미행해 본 결과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정집으로 올라갑니다. 그랬더니 지체하지 않고 그 가정집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가정집은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조카가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.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형사들은 이제 체포하기 직전에 본이 뜻밖에도 김하일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옥상에서 내려오는데 그 가방이었습니다. 체포와 함께 가방을 확인해 본 결과 가방 속에는 아직 미처 치우지 못한 시신의 일부 등이 자기 처의 옷가지 등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수갑을 채워 체포해서 연행을 합니다. 김하일은 누구일까요? 그는 2009년도에 단독으로 입국을 합니다. 그래서 경기도, 안산, 시흥 여러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건설 노동자, 노동 현장 등을 다니면서 한 달에 250여만 원씩을 이 수입을 챙겨왔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 후로 김하일은 희생된 자기처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서로 열심히 벌어 중국에다가 큰 건물 하나 짓자라는 약속을 하고 부인 한씨는 한시대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돈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던 김하일은 어느 때부터인가 돈 벌기를 소홀히 하고 일을 자주 안 나가는 등 부인과 다투기 시작합니다. 김하일은 일을 중지하는 것은 둘째치고 과천, 경마장 등을 다니면서 약 6천여만 원을 이미 탕진한 끝에 아내 한씨와 심한 말다툼을 하는 등 이제 가정 파탄이 이제 시작되기 이르죠. 이 사건으로 김하일은 처음에는 부인 한씨의 꾸지람도 묵묵히 들어주는 등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싸우고 문제가 커집니다. 어느 날 4월 3일 날 드디어 김하일과 부인 한씨는 대판 싸우게 됩니다. 싸움 끝에 김하일은 자기 처를 죽이게 되죠. 멱살을 잡고 목을 눌러 죽이고 부엌에 있던 식칼로 부인의 시신을 분해하는 등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시체 처분에 총력을 기울입니다. 저녁 내 약 16시간에 걸쳐서 한씨의 시신을 분해를 시작한 김하일은 일단 일부를 최초 발견된 오이도 선착장 부근 바다에다 버리고 나머지를 공원 또 여러 군데다가 분산해서 버리게 되죠. 일단 이 사건을 해결은 했지만은 이미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원에서의 2012년도에 오원춘 사건, 또 2014년에 역시 수원에서의 박춘풍 사건, 이들이 모두 조선족이죠. 이들 조선족에 의해서 이 세 건의 대형 토막 살인 사건이 나자 경기도경은 치안상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고민을 하고 대대적으로 경찰력을 늘리게 됩니다. 안산에 있는 어느 특정 지역만 해도 조선족 등이 약 3만여 명이 집단 거주를 하고 수원, 매산로에 있는 역전이죠. 이 일대도 약 5천여 명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등 이 조선족들에 의한 이 대형 강력 사건이 계속 연달아 일어납니다. 그뿐만 아니고 이미 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초에 안산에서 한족에 의한 10명의 대형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 시민들이 심히 불안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경기도경은 안산뿐 아니라 수원 역전 일대에 이들 조선족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 치안 대책을 강구해서 인원을 대폭 늘려서 이들 외국인들을 전문으로 한 경찰력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본청에다도 보고해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외국인들에 대한 방만한 치안책을 강화하는 데 이제 신경을 쓰게 됐죠. 2015년 김하일 사건 이후로는 다행히도 경찰의 강력한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에 힘입어 아직 큰 대형 사건은 발생했다는
보고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따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토막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. 이 강력사건은 일정한 시기에 어느 일정한 사건에 모방범죄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, 그것도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.